안녕하세요. 기억의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추억으로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서울역 플랫폼에서 울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손을 흔들며 작별하던 그 순간들을, 증기기관차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플랫폼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의 뒷모습을, 기차는 언제나 누군가를 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때로는 꿈을 품고 떠나는 젊은이를,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실향민을, 때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는 이민자를 실어 날랐죠. 서울역, 그곳은 단순한 교통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가장 진솔한 감정들이 오가던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만남과 이별의 모든 순간들이 이곳에서 교차했죠. 오늘은 그 역사 속 눈물과 이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희망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스며있는 우리 모두의 기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역에서 시작된 상경열차. 19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서울역은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새마을호가 개통되기 전 완행열차와 급행열차가 전부였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경부선 열차에 몸을 맡긴 채 서울로 향하던 그들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 19살의 청춘들이었죠. 아들아, 서울 가서 굶지만 말아라. 돈 떨어지면 편지로 알려라. 어머니가 풋다리에 넣어준 고구마 몇 개와 삶은 계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차비 몇천 원. 그것이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기차표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입석표라도 구하면 다행이었고, 때로는 화물칸 한쪽에 자리를 잡고 밤새 서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하면 역 대합실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던 그들. 낯선 도시의 첫인상은 언제나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이었죠. 플랫폼에서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던 부모님의 모습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잘 가거라, 건강해라 라고 외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차 소음에 묻혀갈 때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고향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상경열차는 단순히 사람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소박한 꿈들을 도시로 실어 나르는 희망의 운반체였죠.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겠다는 꿈, 야간 학교라도 다니며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다짐, 언젠가 성공해서 고향의 금요한 향하겠다는 원대한 계획들이 그 낡은 객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 뒤에는 언제나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깊은 아픔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맏아들이 서울로 떠날 때는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곤 했죠. 농사일을 도와야 할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어린 동생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형의 마음이 서울역 플랫폼에서 만나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북은 입대의 날 꼭 참던 눈물. 서울역 앞 광장에서 벌어지던 또 다른 이별의 풍경. 바로 군 입대를 앞둔 아들들과 가족들의 작별 현장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풍경은 서울역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였죠. 건강하게만 다녀와라. 편지 꼭 써.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지만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이 전부였죠.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도시락을 건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들어있는 그 도시락이 마지막 어머니표 밥상이었습니다. 꽃다운 20살 청춘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떠나던 그 순간, 서울역은 조용한 오열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워왔지만 이별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군 복무 기간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20살 청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었죠. 더구나 그 시절에는 휴가도 많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가 유일한 소통수단이었고 그마저도 검열을 거쳐야 했죠. 입대 전날 밤 서울역 근처 여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던 가족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생 여관이라는 곳을 가본 적 없던 시골 부모들이 아들 입대 때문에 처음 서울 구경을 하며 하룻밤을 보내던 풍경.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밤잠을 설치던 어머니들,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밤새 중얼거리던 아버지들, 새벽 기차를 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역에 모여든 사람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자랑스러움과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기차가 떠나고 나면 광장에는 중년의 부모들만 남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서 있다가 누군가 먼저 집에나 가자라고 말하면 그제야 발걸음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들 또한 서울역이 간직한 소중한 기억의 한 조각입니다.
산부 이산가족의 간절한 기다림. 1983년 6월 30일 서울역 광장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이산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었죠.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1950년 12월에 피난 온 김씨를 찾습니다. 올해 73살이며 키가 크고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선 할머니. 손에 든 종이에는 40년 만에 부르는 가족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역 광장에는 눈물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동시에 희망의 촛불도 켜졌죠.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전국 각지에서 서울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6.25 때 헤어진 누이 동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막내 누이 순이야, 오빠가 여기 있다 살아있으면 제발 연락해다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방송 진행 요원이 함께 마이크를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전쟁 중에 잃어버린 어린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야, 엄마가 여기 있다. 너 그때 7살이었는데 이제 40이 넘었구나. 엄마를 기억하느냐? 40년 전 7살 아이의 모습만 기억하는 어머니에게 지금의 40 넘은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찾는 사람도 찾아지는 사람도 모두 이곳 서울역에서 기적같은 상봉을 꿈꿨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가족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죠. 40년 만에 만난 형제가 서로를 알아보고 껴안으며 우는 장면, TV 화면을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온 국민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끝내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서울역 광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부 유학과 이민 희미한 배웅의 풍경.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역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별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기회는 외국에 있다던 그 시절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자식을 배웅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도 아쉬웠죠. 김포공항행 리무진 버스를 타기 전 서울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가족들의 모습은 이전의 이별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몸 건강히 해.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는 두툼한 봉투를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자식의 유학비를 마련한 것이죠. 어머니는 한국 음식들을 잔뜩 싸서 큰 가방에 넣어주었습니다. 외국 가서 한국 음식 그리울 테니까. 하지만 모든 해외여행이 희망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이민을 떠나는 경우에는 이별의 아픔이 더욱 깊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친척들, 평생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서울역 곳곳에 스며 있었죠. 우리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한 가족의 아버지가 중얼거린 말입니다. 이민을 떠나는 가족들에게 서울역은 마지막 한국역이었습니다. 고국의 흙을 밟는 마지막 순간을 이곳에서 보내며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가방 속에는 고향의 흙 한 줌과 가족 사진 몇 장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추억들이었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겠다는 다짐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기다리며 서울역 광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들, 한국의 하늘을,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한국어로 나누는 대화를 마지막으로 담아두려는 그들의 눈빛이 애절했습니다. 오브 명절, 돌아오는 사람들의 환호. 하지만 서울역에는 이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 이곳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모했습니다. 환호와 기쁨, 그리고 뜨거운 재회의 감동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죠. 추석과 설날이 다가오면 서울역은 며칠 전부터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서울에서 온 가족을 마중 나온 사람들로 역 안팎이 축제 분위기였죠. 어서와. 역 광장에서 가족들이 펼치는 환영 플래카드들, 서울에서 온 큰아들 환영합니다. 사위 환영 같은 문구들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부모님을 맞이하는 자식들의 반가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며 달려가 안기는 모습, 한 해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서울에서 내려가는 가족을 마중 나온 친척들의 환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서울 사람들을 구경하고 아이들은 서울에서 온 사촌형, 누나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게 다 서울 것들이가? 시골 할머니가 며느리가 싸운 선물 보따리를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 서울에서는 흔한 과자나 옷가지들이 시골에서는 귀한 선물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포옹하고 울고 웃는 재회의 풍경이 서울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를 처음 보는 조부모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우리 손자가 이렇게 컸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 손녀를 품에 안고 연신 뽀뽀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서울역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별이 있었기에 더욱 반가운 귀향의 순간들. 서울역은 그렇게 다시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명절 서울역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따뜻한 단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육구거리의 사람들, 지나간 시간들. 하지만 서울역 주변에는 화려한 만남과 이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 앞 광장과 주변 골목에는 이별도 없이 떠밀려온 사람들, 갈 곳 없어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서울역 앞은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올라왔지만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해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에게도 버림받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때는 서울역 대합실과 광장이 실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중년 남성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서울역 의자에서 잠을 자는 모습,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이야. 한때는 회사 부장이었던 한 중년 남성이 중얼거리던 말입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낮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밤에는 서울역에서 보내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죠. 일용직 노동자들도 서울역을 자주 찾았습니다. 새벽 일찍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 전 또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는 장소가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들에게 서울역은 피난처이자 안식처였죠. 이들의 이야기도 서울역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승객들의 발걸음 소리 뒤에 숨겨진 우리가 때로는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의 단면이었죠.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도 서울역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역 앞에서 신문을 파는 아저씨, 구두를 닦아주는 할아버지, 짐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들. 이들은 서울역의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만남과 이별의 무대 한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7부 다시 걷는 서울역, 그리고 우리. 세월이 흘러 지금의 서울역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3년 새로운 역사가 개통되면서 현대적인 건물과 시설들로 완전히 변모했죠. KTX가 개통되면서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곳을 찾아와 추억을 되새기곤 하죠. 여기가 내가 처음 서울에 와서 내린 곳이야. 70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50년 전 상경했던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멋진 건물이 아니었는데 참 많이 변했구나. 옛 연인과 처음 만났던 그 플랫폼을 찾아와 사진을 찍는 노부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여기였지? 그래, 여기 3번 플랫폼에서 만났었지. 50년 전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손을 꼭 잡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시간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군입대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군대 갔었구나. 그래, 너희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배웅해 주셨지. 3대가 함께하는 서울역에서의 추억 만들기입니다. 기차 소리는 달라졌고 플랫폼의 모습도 완전히 변했지만 그 자리에 스며있는 감정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서울역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도 서울역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은 옛날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보려고 이곳을 찾아오는 젊은이들,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서울역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8부 엔딩 모든 이별이 지나간 곳에서 서울역이라는 공간을 통해 흘러간 한국인들의 모든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상경의 꿈과 좌절, 이별의 아픔과 재회의 기쁨, 희망과 절망,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 눈물은 각자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 시대의 큰 이야기가 되고 한 가족의 소소한 추억이 민족의 소중한 기억이 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던 사람들, 1960에서 70년대 산업화의 꿈을 품고 상경하던 청춘들, 1980년대 민주화의 열망으로 가슴 뛰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 1990년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떠나던 사람들, 모든 세대의 이야기가 서울역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별의 자리에 따뜻한 기억들이 남아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어진 사랑과 그리움도 있었죠. 때로는 절망도 있었지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 희망도 있었습니다. 서울역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KTX와 SRT가 오가는 현대적인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을 떠나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의 라디오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기억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